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는 4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지역 감염자 40명이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는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통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구로구에서는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와 해당 유치원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첫 소식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어제 하루 12명 늘었습니다. 근무자가 리치웨이를 방문한 강남구 명성하우징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교인이 리치웨이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금천구 예수비전교회에서도 3명이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를 임시 폐쇄하고 교인과 확진자의 접촉자 등 총 107명을 검사했습니다. 확진된 3명을 제외하고 6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치웨이에서 감염이 이어진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명이 새롭게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콜센터 관련 환자는 모두 10명이 됐습니다. 콜센터 직원과 같은 층 근무자 등 모두 104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는데 확진자를 뺀 9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 탁구장과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환자도 각각 2명씩 증가했습니다. 한편 서울 구로구에서는 40대 남성과 6살 딸이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감염 경로는 확인 중입니다. 구로구는 6살 환자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유치원 원생과 접촉자 등 17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환자는 2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0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최근 산발적인 수도권 연쇄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 확산세가 대기업 공장으로까지 번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5천여 명이 일하는 광명의 기아차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광명 소아리 공장의 50대 남성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사는 20대 아들도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아버지의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근무자 5천여 명 규모의 소아리 공장은 오늘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휴무에 들어갔고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동료 직원 65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의 스마트 제조동도 건물 일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청소업체 직원들은 음성이 나왔고 밀접 접촉자 중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었지만 연구 인력 등 1,200여 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에선 종교 소모임과 방문 판매업체 등 기존의 감염고리와 연관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해 60대 여성 목사의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인천의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시청 시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장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성남의 방문 판매업체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 직원이 예배를 본 경기 성남의 교회에서는 30대 남성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직원과 식사를 한 경기도 광주의 60대 이웃 주민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정부가 결혼식장 방역 실태를 점검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거리 두기가 잘 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진다며 공무원을 폭행한다든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결혼식장 방역수칙 실태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식장 64곳을 점검해보니 식사를 할 때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먹는 것은 잘하고 있었지만 방문객의 간격 유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장 내 탁자를 최소 1m 간격으로 벌린 곳은 64곳 중 21곳에 불과했고 필요 현장 식사 때 마주하지 않도록 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혼식장뿐 아니라 돌잔치나 환갑잔치 등 다양한 가족 행사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1명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도 16명에 달하는 등 지금까지 489건의 관련 사례가 파악돼 6명이 구속되고 317명이 기소됐습니다. 어제 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진다며 직원에게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한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한 부천 물류센터 직원뿐 아니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정상 영업한 업주도 나오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각 지자체와 경찰, 식약처가 합동으로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00여 곳에 대해 심야 특별 점검을 한 결과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등 여전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도 19곳이나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운동시설 등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는데요.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 현장을 돌아보니 대부분 업소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노래방과 헌팅포차 등 8가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도입이 시행된 첫날입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른바 감성주점. QR코드를 인식하는 기계는 없고 종전 방식대로 온도를 체크한 뒤 손으로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또 다른 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을 가봤습니다. 역시 QR코드 인식기기는 없었고 아무런 안내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낮 사이에는 준비가 됐을지 그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시는 QR코드 출입 명부와 관련한 공문 자체가 시행 전날 내려왔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소에 입장하려는 개인은 네이버에서 QR코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중대본은 카카오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오후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직접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보다 45명이 늘었고요. 국내 발생이 40명, 40명인데 모두 수도권입니다. 네. 현재 800명대까지 내려왔던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서 1017명이 현재도 격리 치료 중이고요. 네. 현재 수도권이 이제 107개 병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차 있지만 900여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1,700여 병상 네. 정도가 준비돼 있고 900여 병상은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대규모 어떤 발생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일단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망자는 276명으로 현재 치명률은 2.3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수도권에서 집단 발생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감염고리 차단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일단 6월 들어서 6월 이후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97%가 수도권이니까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통해서 최소 10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60대 이상이 여기는 70%니까 더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됐습니다. 네. 감염 고리도 이제 최소 4개 집단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 동포, 쉼터, 또 성남에 있는 다른 또 방문 판매 업체, 또 콜센터 등 여러 군데에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네. 또 양천구 탁구장 기억하시죠? 네네. 여기서도 또 집단 감염이 나타났는데 또 번지고 있습니다. 용인 큰나무교회 또 광명 어르신 보호센터에서도 이 탁구장과 연결이 돼서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들어온 소식이지만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기아차 공장, 광명 공장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각각 네. 감염 고리는 지금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장에는 6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장 같은 곳은 근무자들이 워낙 밀집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제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연쇄 감염이 연이어 이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겠죠, 단적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영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퍼지는지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세대기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감염됐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 퍼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발병이 나타나는 그 기간이 평균 수도권에서는 3일이라고 합니다. 3일이요. 그러면 접촉자를 찾아내고 접촉자의 증상이 있는지를 보고 검사를 하는데도 3일은 걸리거든요. 촉박하네요. 그래서 퍼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이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건 바이러스가 뭐 공중에 막 떠다닌다는 뜻은 아니고요. 공기 중에. 그만큼 수도권에서 이렇게 접촉자가 많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6월 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5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947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312명입니다. 신규로 4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격리 중인 분은 1,017명입니다. 오늘은 추가 사망자는 없습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세 곳에서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5명이고 유입 국가는 미주 2명, 기타 3명입니다. 기타는 파키스탄 2명, 인도가 1명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지금까지 총 14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접촉자 관리 중이던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9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구 소재한 리치웨이와 관련된 건으로 총 11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예수말씀 실천교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5월 21일에 리치웨이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어서 관련된 그 확진자 9명을 리치웨이 관련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탁구장 방문자의 접촉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확진자는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해서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별도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그리고 특별히 진단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양성검체를 분양키로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에 남은 잔여 검체 약 1,700건의 코로나19 검체를 수거했고 신속한 분양 신청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해서 분양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검체는 인후 도말 검체가 1,184건 그리고 객담 검체가 519건입니다. 신청 접수를 통해서 분양이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분양 과제를 선정할 것입니다. 분양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이며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 즉 목적에 따라서 BL2 또는 BL3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증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많아서 최근 이미
추가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확인되거나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 모두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수도권 3개 시에서 주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히 수도권 주민께서는 동호회 그리고 종교 소모임 등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그리고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19의 고위험군, 즉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만성질환자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도 취약한 계층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고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되도록 참석하지 말아주시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시더라도 노래 부르기,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세정제로 수시로 손 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안에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발굴 또 내년에는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국내외 모든 개발 연구기관 또는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으로 유행을 잠재워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매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며 동시에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방역당국으로서 송구한 얘기인데 저희가 발생되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최근 위중도가 높다고 알려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시는 일부 시설 그리고 환경에서 거리 두기 자체가 취약하거나 또 그러한 장소에서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매우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에 대해서 좀 더 불편해하거나 지겨워하는 분위기도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수도권에서 대형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대규모 시설에서 철저한 준비와 차단으로 감염 발생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추가 전파 차단에 성공한 사례들은 매우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집합금지, 집합자제 및 거리 두기 강화 등을 통해서 생활 방역이 보완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걱정 많았던 전국의 개학 후 학교에서도 준비된 방역 조치들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들, 선생님들의 협조와 참여로 수업 재개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면을 하루빨리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집단 발생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완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지난달 즉 5월 29일 방역조치와 거리 두기의 강화 조치가 2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발생 추이 그리고 감염 전파 양상이 앞으로의 대응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추적조사, 격리,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추세와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폭염에 위험한 계층이 바로 코로나19의 취약계층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밀집된 환경 방문은 물론 외출을 삼가도록 거듭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이충원 기자와 함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브리핑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현 상황을 아슬아슬하면서 매우 긴장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면은 현재 방역 당국이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집단적으로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네. 이게 이제 부정적 측면이고 또 어르신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또 모임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침투하는 건데 이 대형 병원에서 집단 발생은 생기지 않고 있고 네. 또 종교시설도 대규모 종교시설이 있는데 여기서도 집단 발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개학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학교 상황도 비교적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5월 29일 날 방역 강화 조치를 해서 14일까지 이번 달 14일까지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좀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환자가 뭐 50명 내외로 지금 아직도 계속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다. 좀 긴장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혈장을 공유하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늘고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최근 방역 당국에서 이제 요청을 좀 해서 네네. 일주일간 6배 정도 이 공여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완치자 75명이 혈장 공여를 현재 약속을 한 상태고요. 네. 이 혈장이라는 것은 성분 수혈을 그러니까 헌혈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적십자사 같은 데 가면 성분 헌혈을 할 수 있잖아요. 헌혈이고. 성분 헌혈. 네. 한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혈장이라는 데에 중화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 중화항체가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혈장 성분 헌혈을 하는 건데 최소 100명 이상의 혈장이 모여야 이게 이제 농축된 중화항체 혈장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지금 백신이 어떻게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미국 정부가 세계 백신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앤서니 파우치라고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분이죠. 미국 국립 알레르기 센터 소장인데 가장 권위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세계의 백신이 앞으로 7월부터 또 8월, 9월에 3상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3상 임상 시험은 마지막 임상 시험이고요. 대규모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유효성과 마지막으로 어떤 위해성을 판정하는 겁니다. 네. 3상 시험이 통과가 되면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네. 이제 치료제로 그러니까 백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한 3만 명 정도 미국에서 참여할 것 같고 네. 이게 7, 8, 9월이 된다면 연말까지는 아마 백신 한두 가지는 좀 성공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건 좀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그나저나 지금 미국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더 문제는 이제 봉쇄가 여러 주에서 이제 해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21개 주에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확진자가 이제 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 세계 확진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1만 명을 넘어서서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소식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렸던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서원, 즉 최순실 씨에 대한 제3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등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의 일부 혐의는 무죄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고 최 씨는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 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최근 자신이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들을 담은 옥중회고록을 출간하고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남북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남 비난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이번엔 미국까지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하라며 미국 측에 경고했습니다. 권 국장은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코앞에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르는데도 유익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최근 북한의 행보에 실망했다고 공식 논평한 데 대한 응답인 셈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입장 표명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대미 비난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종교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종교의 자유에 있어 북한은 갈 길이 멀다며 정상국가처럼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남북 관계가 총 파산된다 해도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현재 서울은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밤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으로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남부지방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과 강원 남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과 춘천이 33도, 대구 31도,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